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코로나19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 이들은 대구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대구시의 전체 신도 명단 제출 요구에 130여 명의 명단을 빼고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선 이들에게 법원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대체 재판부는 왜 이들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지난달 수원지방법원도 정부의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코로나19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8명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방역당국의 신도 명단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 단계일 뿐이다. 그래서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직무집행을 어떻게 방해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아서 유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인 것입니다. 자, 코로나19 확산으로 그래서 피해를 봤던 대구 지역 소상공인들은 크게 반발하기도 했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대구시는 선고 결과와 관계없이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는 어쨌든 진행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단은 그 유죄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러한 행위로 인해서 대구시가 역학조사를 하는데 지체를 하고 또 이와 관련해서 방역 활동을 하는데 이로 인한 손해는 발생한 것은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민사 책임은 인정될 수 있지 않겠느냐. 아마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형사와 민사는 꼭 결론이 같지는 않기 때문에요. 자, 민사는 어떻게 될지 저희가 아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백수현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준비된 사연 듣고 오겠습니다. 치매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는 한 자녀의 고민입니다. 저는 3남매 마지입니다. 얼마 전 어머니가 장기간 투병하시다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지금은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같이 살고 있는 상황이고 아버지 병원비와 생활비도 제가 대고 있습니다. 저는 사는 게 녹록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인데요. 아버지 병원비에 들어간 돈, 앞으로 들어갈 아버지 생활비며 병원비를 생각하면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렇게 제가 아버지로 인해 사용한 돈을 동생들로부터 나눠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네,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네. 먼저 따져볼 부분이요. 그 자녀들에게 부모의 병원비를 부담할 의무, 그러니까 부양의 의무로 네. 봐야 되겠죠. 이게 있습니까, 변호사님? 아마 도의적으로는 있겠죠. 근데 네. 지금 이제 질문하신 분은 법적으로 그 의무가 있느냐를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자녀들에게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느냐. 우리 민법에는 부부간에도 서로 상호 부양해야 한다라는 의무 조항이 있고요. 네. 부모와 성년인 자녀 사이에도 부양할 의무가 있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다만 네. 이제 그 부양의 의무가 좀 성격을 조금 달리 하는데요. 그 부부 사이의 부양의 의무는 이제 혼인관계의 본질적인 의무로, 그러니까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 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그러니까 결국 내가 생활하는 정도로 혼인 공동생활을 유지하게 해주는 거, 그게 가능하도록 해주는 그런 의무 내용을 쉽게 얘기하면 나하고 똑같이. 나가도 똑같이. 그러니까 네. 내가 사는 내 생활 수준에 맞게 살게 해주는 거. 그걸 이제 법적으로 1차 부양 의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부부 사이에는 그런 1차 부양 의무가 있는데 부모와 성년인 자녀 사이의 부양 의무는 그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제
부양 의무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녀가 되는데요. 그 자기의 이제 사회 경제적 지위에 맞는 생활을 하면서 자기 생활을 하면서 그 여유가 있어야 돼요. 일단 여유가 있고 그걸 전제로 부양을 받을 자, 그러니까 이 사례에서는 부모님이 되시겠죠, 아버님. 그러니까 아버님이 자기의 자력이나 근로에 의해서는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내가 생활적으로 여유가 있고 상대방이 전혀 생활을 자력으로 할 수 없을 때 한해서 네. 그 생활을 지원해 주는 걸 내용으로 하는 게 이제 2차 부양 의무라고 하는데요. 네. 부모와 성년인 자녀 사이에는 그런 2차 부양 의무가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 먼저 살고 그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네, 안타깝지만 부모와 자녀 사이는 그렇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부부는 1차 부양의 의무, 네. 부모 자식 간은 2차 부양의 의무 이렇게 지금 정리가 네, 되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자녀들에게 부양 의무가 일단 법적으로는 인정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자, 성격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네네. 그러면 자녀들에게 모두 똑같이 의무가 주어집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제 2차 부양 의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양 의무자가 자기 생활을 하면서 여유가 있는 걸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는 자녀들 중에서는 또 부양할 여력이 없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죠. 네. 그러면 이제 형제들 중에 좀 자력이 있는 분은 부양 의무가 있고 자기 스스로 생활을 하면서 여력이 없다. 그럼 사실 부양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부양 의무가 똑같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네. 네. 그러면은 자녀들에게 지금 우리 질문 주신 게요. 지금 부양의 의무가 지금 있기는 한데 한 명이 낸 병원비를 다른 형제들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 이렇게 물어보셨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럼 어떻게 지금 봐야 될까요? 이게 결국은 자녀 중에 한 명이 이미 낸 병원비거든요. 네. 이미 내가 부양료를 냈는데 그걸 이제 와서 형제들한테 달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 사례하고 좀 유사한 사례에서 네. 대법원이 예전에 한번 판결을 한 경우가 있는데 네, 소개를 좀 네, 해주시죠.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다수의 부양 의무자, 그러니까 형제들이 여러 있다. 그 중에 한 명이 부양 의무를 이행했다. 라고 한다면 그중에 1인이 다른 형제, 그러니까 다른 부양 의무자들을 상대로 자기가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에 대해서도 뭐 어느 정도 분담 액수를 정해서 그 상환을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과거에 지출한 부양료에 대해서도 분담 네. 비율을 정해서 상환을 구할 수 있다라고 이제 대법원은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대법원 판례에서 일단 인정은 했는데요, 변호사님. 네. 그 아까 지금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형제들 간의 분담 비율에 대해서는 또 다시 판단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그 형제들 중에 그러니까 부양 의무가 없는 자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네. 같이 부양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형편에 따라서 그 부양료 액수는 좀 다르게 정해진다. 네. 우리 대법원에서도 분담 비율이나 분담액을 정할 때는 그 뭐 나이라든지 재산 상황이라든지 그 서로 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걸 두루 재반 사정을 참작해서 그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정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분담 비율의 액수는 다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사례자분이 질문 주신 것 중에서 네. 자, 과거에 들어간 것은 그러면 또 그렇고 자, 앞으로 들어갈 또 아버지 병원비 생활비가 걱정된다고 하셨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 형제들끼리 서로 협의해서 잘 정하시면 그죠. 가장 좋겠지만 이제 그게 안 되면 결국 이제 아버지가 자녀들을 상대로 이제 앞으로 내가 들어갈 생활비나 병원비를 부양료로 청구하실 수가 있겠죠. 네. 아니면 이제 사례 주신 분이 맞이셨는데 맞이가 아버지 부양료를 지출하고 아까 병원비처럼 형제들에게 반환을 구하는 방법. 네.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이 사례에서는 지금 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고 해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런 네.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치매 정도에 따라서 아버지가 사실상 직접 법률 행위를 하실 수는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는 이제 마지가 성년 후견 신청을 해서 후견인 자격으로 동생들을 상대로
그 부양료를 청구하는 소송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양료 청구를 직접 신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지금 치매 진단을 받으셨으니까 직접 하실 수는 없어서 네. 성년 후견인 선임이 필요하고 네, 그에 따라서 후견인이 부양료 청구를 해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게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견인으로는 맞이 되신 분이 선임이 되실 수 있을 것 같다. 지금까지 계속 모시고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네. 자, 그러면 그럴 경우에 부양료 액수가 얼마 정도나 인정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생활 수준이나 형편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사례마다 다 달라서 일률적으로 기준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네. 다만 이제 뭐 금액은 사실 그렇게 부모 자녀 간의 부양료 청구 소송에서는 이렇게 많이 인정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뭐 15만 원, 30만 원 뭐 이렇게 인정되는 경우도 좀 많이 봐와서 그렇게 작습니까? 뭐 사례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뭐 부모님 입장에서 지금 기초연금 같은 걸 받으시고 어느 정도로 생활 보전이 가능하다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님이 자녀한테 부양료 청구를 하더라도 기각되는 예도 실제로 종종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강의 가면 부모님들께 말씀 많이 드립니다. 부모님들은 부양료 청구 150만 원, 200만 원 막 이렇게 청구하시고 받으실 것 같지만 실제로 판례에서 네, 인정되는 금액은 않습니다. 현저히 작으니 자녀들에게 주시지 말아라 미리. 뭐 네. 반대로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그러니까 성인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뭐 유학 비용을 대달라. 뭐 이런 네. 경우로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유학 비용 대달라는 소송이 기각된 예는 있습니다. 네. 서로의 경우에도 어쨌든 마찬가지. 네, 현저히 법원에서 인정되는 금액은 적다는 거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현실적으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움 말씀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빌리 조엘의 아니스티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